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시민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에 넘쳐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떠나는 방법이 수백억 부자들 문의 폭주에 들썩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가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투자 이민 제도 부활. 네, 그래서 자산가들이 이민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에 삼성이 11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또 현대 전기차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SK, LG 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미국으로 간다.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수백억 부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 취업 장애 사라지고 앞으로 미국에 이제 취업 자리가 많아지는 거죠. 미국이 메이드 인 USA 정책을 쓰면서 다른 나라들은 망가뜨리고 자기만 잘 살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 국가로서 기축통화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축통화가 완전히 널뛰기 하는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기축통화는 한 국가가 독차지하는 건 안 된다.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난다. 경고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독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축통화에 대해서 세계 통화를 유엔 차원에서 만든다든지 이러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세계가 타격을 받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이 이기적인 정책을 쓰는 거죠. 메이드 인 USA 이러면서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러한 부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 증여세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60억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거죠. 네, 167억. 네, 167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빨리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보유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정치꾼들이 나라 망하는데도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러한 정황, 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AI 인재들 선진국엔 줄줄이 유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외로. 네,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기술 인력 만 명당 2015년은 75명, 2017년은 70명, 2019년엔 35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거죠. 우리 인력들이.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등으로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로 유입되고 한국은 해외로 아예 유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해외로 떠나는 한국 AI 기술 인력, 앞으로는 바이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다 미국 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고요. 늘어나는 미국 이민 상담, 국민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를 돌아볼 때다. 네, 늘어나는 미국 이민 상담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해외 이민 가장의 탈세 99명 세무조사.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위장을 했다 그러지만 이제는 아예 그냥 나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국세청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없애버리고 세무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모든 세금은 소비할 때만 발생되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10% 내죠. 소비자들이. 그럼 생산자들이 부가가치 생산세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22%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 세금을 투명하게 운영해가지고 세금을 남는 부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적정하게 쓰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기금으로 모아놔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하나은행도 미국 부동산 투자 이민 포럼 개최하죠. 이렇게 결국에는 외환 송금 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또 은행이 나서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국이 이렇게 상황으로 가면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지금 저출산 생산인구 절벽이다. 외국인 이민 활성화 논의. 그러니까 외국인들 빨리 들여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이 육박하고 5년 새에 1.6배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여성을 납치하고 성범죄하는 불법 체류자 중형 확정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 마약 사범 58%가 불법 체류자다. 올해만 716명을 적발했다. 그러니까 마약 범죄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법무부 직원인 척 여성을 납치하고 돈 뺏고 성폭행까지 하고 있다. 이런 외국인 범죄들이 터지는 겁니다. 체포한다면서 차에 태웠다. 제주에서 여성 납치 성폭행한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외국인만 늘리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지원해주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간접 지원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조를 써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들여오면은 이제는 한국은 완전히 이 외국인 관리 통제가 안 돼요. 이런 정황에서 한국이 외국인 범죄 천국, 마약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게 다 모든 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꾼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